자, 오늘은 부등법 전산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 전산으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이 제법 긴데 오늘 페이지 수로는 18쪽의 뒤편, 뒷페이지 18쪽의 뒤편, 18쪽의 뒤편 제8장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 직접 등기소 가서 등기해도 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을지, 또 신청할 때 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에 다루고 있어요. 자, 온유가 읽어봐 크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자연인 그리고 법인,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비법인 사단과 재단과 외국법인, 그리고 자격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전자 신청할 때. 자, 전자 신청할 때는 자연인 그럼 누구야? 그냥 일반 사람.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또 법인이나 법인도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랬지, 인격을. 네. 그러니까 사람과 법인 다 되고, 또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누구야? 대리인이요. 자격자 대리인 누구냐고. 법정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이 누구야? 법무사나 변호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 직접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법인단체 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 개인인데 내가 직접 등기를 개인이 하는 게 쉽지 않겠지. 네. 그러니까 맡기겠지. 누구한테? 네. 통상 법무사한테 맡기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할 수 있다고. 그 외에는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온유가 지연이한테 너 내 등기 좀 해줘 해서 지연이가 온유 등기를 대신 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지연이가 법무사야. 그러면 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야. 전자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비법인 사단, 재단, 그리고 외국법인 안 돼. 법인도 한국법인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가 대리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외국인 변호사는 할 수 있나? 아니요. 할 수 있어. 외국인 자격자는 포함이니까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네. 오케이. 근데 외국 법인은 안 된다. 자, 3번 읽어봐라. 네. 당사자 자격 대리인이 최초 신청 전 사용자 등록 직접 출석하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제 전자로 등기를 하려면 전자로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소에 가서 내가 등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 신청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자로 할 수 있다고? 아니야. 등기소 가서 등록을 해야 돼. 그럼 결국에는 등기소 가야 되는 거야. 한 번은 최소한 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사용자 등록은 직접 등기소 출석해야 된다. 근데 어떤 등기소 가야 된다고? 등기소 가야 된다고? 자기 그 전국 어디 아무 등기소나 가서 등록하면 돼. 등록하는 때는 집 가까운 데 가든 놀러 갔다가 하든 어디서든지 하면 된다. 4번 지연이 읽어봐라. 법인이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 시 사용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전자로 등록하면 법인은 그걸 사용자 등록한 거로 본다.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직접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도 된다는 거야. 법인은 전자로 등록하면 그게 사용자 등록한 거로 본다. 자, 이제 사용자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1번 읽어봐라. 사용자 등록 시 첨부 서면, 인감 증명서와 주소 증명,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거소 신고증. 사용자 등록하려면 자연인이니까 인감 증명과 주소 증명. 그럼 인감 증명서하고 주소 증명은 뭐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 신고증. 법인은 전자증명서 하면 등록돼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겠지. 자, 2번 유효기간은 몇 년 사용자 등록한 거? 3년. 3년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전자신청을 다시 사용자 등록을 연장을 할 수 있어. 연장할 때는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코스트코 회원 이런 거.
자, 3번 효력 회복 신청 시 방문 등록만 가능. 효력 회복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유효 기간이 3년이지. 네. 3년 지났는데 이 사람이 등록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다시 하려고 또 재신청을 해야 돼요. 없어졌으니까 다시 효력이 정지돼 버린 거야. 그걸 네. 효력이 정지됐다고 하는데 네. 효력이 정지됐으니까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려면 그때는 무조건 또 다시 방문해야 되는 거야. 귀찮겠다. 자, 2000년 뭐 1월 1일 날 사용자 등록을 했어. 어디서? 등기소요. 이건 등기소에서 해야 정보원이 되지. 어디서? 네. 등기소에서 했어. 자, 그럼 언제 재연장을 해야 돼? 2003년 2002년 11월 달이에요. 2년 11월이요, 11월부터 가능해요. 11월? 11월이요. 3개월 정확하게 몇 전이에요. 월 며칠이야? 1월 1일 11월 1일 1일부터요. 아니지, 여기 뭐라 그랬어? 3개월 전부터잖아. 12월. 아, 그러면은 보고 해야지. 11월. 원효 짝대기 하나. 똑바로 보고 잘 해라. 네? 지현이도 짝대기 하나. 네. 방금 배웠는데, 이런 3개월 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11월 1일에서 12월 1일에 11월 1일에 10월 1일 여기서부터 가능한 거잖아. 네. 그러면 2002년 10월 1일부터 가능한 거지. 네. 이때 이제 연장 신청할 수 있지. 연장 신청 가능하지. 네. 이때는 어떻게? 어디 갔어? 아무데나 이제 등기소 가서 온라인으로 아니, 온라인으로도 할 수 하든지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네. 맞지? 네. 자, 그런데 2003년 1월 2일이 지났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해야 돼요. 추석해서 이제는 이제 다시 사용자 등록을 가서 해야 돼. 등기소에 가서.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등기소 갈 때 뭘 가져가야 된다고? 인감 증명과 주소 증명. 인감 플러스 주소 증명.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거소 신고요. 등록증 또는 거소 신고증. 또는 인감. 거소 신고증. 네. 자, 됐고. 효력 회복 신청은 방문해서 해야 되고 효력이 정지된 것을 해지할 때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네. 효력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지된 것을 해지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회복은 방문해서는 가능하다. 등기소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최초 등록할 때, 두 번째 효력 회복할 때, 세 번째 사용자 등록 정보 변경할 때. 사용자 등록.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내가 사용자 등록을 했잖아. 네. 그 사용자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개명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주민번호를 바꾸었다든지. 요즘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지. 네. 네. 주민번호를 바꿨다든지 요 두 개. 주소 바꿨을 때는 직접 안 가도 된다. 네. 전자를 해도 된다.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뭐를? 주민번호를 그것도 법원에 신청해서 하면 돼. 왜 바꿔요 그렇게? 주민번호가 바꿔 알려지면은 주민번호가 노출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지금 사용이 됐다든지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공시 제한. 그렇지. 네. 공시제한 배웠잖아. 네. 그래. 다들 일단 바꾸죠. 공시제한 시켜놓고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못 사용하는 거지. 자, 전자정보 그러면 이제 신청 전자로 그럼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필수 정보를 거기에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정여 시는 정여 계약서가 필요한 거고 계약서가 필요하겠지. 네. 그리고 이번 행정기관 정보와 연계 요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세무서에 어떤 세금 내는 것을 첨부해야 돼. 그러면 세무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건 내가 냈다는 게 있겠지. 그걸 그냥 끌어와서 첨부하면 되는 거야. 다시 뭐 내는 걸 스캔하고 할 필요 없고 등기소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신청서에 표시 후에 첨부를 생략한다.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내가 이미 뭐 내가지고 예를 들어 법인 등기부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거기에 지금 냈습니다 하고 신청서 쓸 때 표시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전자적으로 하는 거 말하는 거야 지금. 네. 전자 문서는 다 PDF 파일로 첨부하겠지? 네. 이건 뭐 상식이지. 워드로는 안 되죠. PDF로만 워드로 하면 다 이게 수정이 되잖아.
수정이 PDF는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 응? 아, 자, 매매 계약서 첨부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인 인증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네. 매매 계약서 첨부할 때는 공인 인증서 인정을 해야 된다. 스캔으로 송신할 수 있어. 스캔으로. 요즘 스캔 안 쓰잖아. 네. 안 쓰는데 이건 뭐 쓰는 데도 있겠지. 스캔으로 할 때는 스캔 알지? 네. 스캔 떠서 원본과 상이 없다는 업성을 공인 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로 송신해야 된다. 스캔할 때 이거 원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공인 인증서 정보를 같이 송신해야 된다.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또 보내야겠지. 내가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 뭐 법무사라는 자격증을 같이 보내야 돼. 이 사람이 이 사람 대리인으로 하는구나 알 수 있겠지. 납세는 납세한 거. 이거는 세무서에 있는 거 끌어올 수 있다 그랬지. 또 인감 증명은 홀로그램이 스캔되어 있는 신청서는 스캐닝은 안 되는 거야. 스캐닝 알았지? 네. 홀로그램 같은 홀로그램 이런 건 스캐닝 안 되는 거는 스캐닝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국가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로서 협의 취득 수용 시 이런 모든 것들은 스캔하면 된다. 알았지? 등기 신청 전자정보 작성 후에 수수료 납부한 날부터 자 전자 신청해서 등기 신청해서 전자로 한 이후에 등기 신청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 네. 그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를 했겠지. 네. 납부하고 14일 이내에 등기소로 송신을 해야 된다. 했다고. 다 완료했다는 거, 네. 납부했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송신하나요? 등기소로 뭐 이메일. 그게 있겠지. 메일이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송신해야 돼. 자, 1번 기타 1번 전자정보 신청 사건 보정 통지. 보정이 뭐지? 보정? 이게 그 저희 사진 찍고 어플로 보정한다. 그렇지, 이제 그렇지. 보정 말 그대로 그냥 수정하는 거야. 수정이요. 수정하는 네. 거. 고치는 거. 수정하는 거. 내가 뭔가 잘못돼서 고치는 거. 그걸 보정이라고 해. 보정. 네. 자, 이 보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보정을 등기관이 이렇게 전자로 이렇게 들어왔어. 보니까 뭐 문제가 있어. 네. 전자로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이거 고쳐라. 보정을 통지하겠지? 네. 통지해도 안 고쳐. 그러면 어떻게 해? 각하하겠지. 취소해요. 네. 각하하겠지. 그리고 보정을 통지해 각하를 했는데 이 당사자가 이 받아보니까 이 왜 각하했어? 이의를 하고 싶어. 그럼 이의 신청을 했어. 그럼 그 이의 신청할 때는 어떻게? 방문해서 이의 신청하면 돼. 확실히 왜 안 되는지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보정 통지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정 통지나 각하나 이의 신청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알려줘. 이메일도 보내고 뭐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알려준다. 네. 원유가 등기 신청 전자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럼 전화로 이거 뭐가 문제됩니다. 전화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확실하게 알도록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정이나 또 취하는 누가 하는 거야? 취하는 등기관이요. 등기관이 아니 아니라 취하는 당사자가 하는 거야. 취하가 뭐야? 취하. 용어를 취소예요. 국어가 어렵지. 취하가 뭐냐면 내가 등기 신청했다가 네. 등기 안 할래요. 아, 취소한 거 취하. 보정이나 취하시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으로 알려준다. 이제 취하됐다, 보정됐다 이런 거, 네. 다 이메일 이런 걸로 다 알려준다 이거예요. 전자정보로 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로 이렇게 등기 신청했는데 내가 네. 직접 안 받았다고 네. 그냥 이메일 잘 안 보잖아. 네. 며칠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야. 24시간 내에 보고 그걸 처리해야 된다. 아 이제 전자로 등기 신청한 등기 막 쭈루룩 있으면 그걸 등기인이 다 클릭해서 그렇지. 보고 확인하는. 등기관이 다 클릭하고 확인해서 그걸 24시간 내에 처리해 줘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이제 등기가 간단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겠지. 네. 복잡한 거는 50일 내에 완료해 주면 된다.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기본은 24시간. 네. 자, 사용자 등록 유효 기간 연장은 직접 출석, 전자문서 두 개 다 된다. 맞지? 네. 근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직접 출석해야 되고 효력 정지, 해지 신청도 마찬가지. 직접 출석, 전자문서로 가능해. 효력 정지, 해지 신청도. 네. 근데 효력 회복은 안 돼. 직접 방문했으면 되지. 네. 아 이게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이제 나 이거 네. 사용자 등록 이제 그만할게요 하고 이제 효력 정지해 주세요, 뭐 해지해 주세요 이런 거 신청할 때 네. 그거는 전자로 해도 되는 거야. 근데 회복하려고 그러면
정지된 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직접 가야 됩니다. 네. 3번 등기 원인 정서가 없는 경우, 등기 원인 정서,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그게 없거나 서면 작성, 위임장, 스캔, 전송 이런 모든 것들은 전자 신청 가능하다. 스캔하고 전송하면 된다. 네.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 사건은 표시 변경 등 단독으로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 단독 신청 사건은 사용자 등록한 자가 스스로 전자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네. 이때 본인이 직접 하는 거야. 이때는 대리인 안 해도 된다. 네. 통상은 어떻게 해? 통상은 등기는 상방 법무사가 네. 두 사람이 하겠지.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뭐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하니까 양도인. 대리인이 법무사 통상은 하겠지. 네.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통상은 그렇게 되니까 혼자 못 하는 거지. 자 이제 9장 별거 없지? 네. 네.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거 그 대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자 9장 등기 실행 이제는 등기 신청은 끝났어. 이제 누가 해? 등기가 이제 등기관이 하는 거야. 이제 등기관이 하는 거야. 네. 등기관이 어떻게 신청했으니까 접수해야 되겠지. 네. 네. 접수하고 기입이 뭐야? 쓰는 거예요. 기입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컴퓨터 상에 뭔가 어디를 쳐넣어야 되겠지. 네. 아니면 전자로 들어왔으면 그걸 카피 떠서 넣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 등기관이 처리를 해야 되겠지. 네. 컴퓨터 인터넷으로 네. 전자상으로 그것을 기입한다 그래. 기입. 네. 그리고 조사가 뭐지?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면 확인도 해야 되겠지. 네. 그러고 나서 문제 없다. 네. 그럼 교합한다는 게 최종 마무리한다는 네. 거야. 마무리한다는 거야. 그래서 접수하고 기입하고 조사하고 교합한다. 네. 적고 나서 조사한다. 조사하고 적는 게 아니라 일단 적고 조사한다. 알았지? 여기 헷갈려. 네. 자, 우선 접수인데 등기 신청하면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산으로 지연이도 신청했고 원유도 신청했고 아델리나도 신청했어. 그러면 네. 누가 먼저 어떤 걸 먼저 접수해야 돼? 일단은 세 명이 제일 같은 먼저- 시간에 온라인으로 막 같은 등기를 세 명이 막 넣고 있어. 네. 그럼 어떤 걸 먼저 접수해 줘야 돼? 제일 먼저 전산에 저장된 그 가장 먼저 전산에 입력된 사람. 맨 처음에 어. 뜬 어. 거. 그러니까 그 입력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가 아니라 네. 어떤 기본 신청 정보가 입력돼서 전송이 먼저 되는 사람이 접수 번호가 먼저라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지연이는 네. 소유권 말소 신청을 똑같은 물건의 소유권 말소 신청하러 등기소 갔어. 네. 네. 너는 여기에다가 이전 신청하려고 등기소 전산으로 지배해. 네. 근데 지연이는 아침 9시에 가서 했어. 네. 근데 그게 처리하는 와중에 네가 아침 11시에 전산으로 먼저 했어. 그럼 어떤 게 먼저 접수돼? 제게요. 그렇지. 전산으로 네가 먼저 입력됐으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거야. 가서 신청. 그럼 말소 못 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무조건 지금은- 전산으로 해야 돼. 일단 접수 번호가 먼저 되는 게 우선이다. 등기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칙으로 정한 신청 정보가 도달한 때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럼 이 규칙으로 정한 신청 정보가 뭐냐?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소재, 지번, 몇 동, 뭐 토 요까지만 입력하고 보내버리면 그게 접수 번호가 먼저 기입된다. 네. 뭐 신청해 써야 될 게 많겠지. 네. 써야 될 게 예를 들어 항목이 100가지다. 그럼 요거 한 4-5가지를 먼저 하고 입력을 딱 누르면 먼저 접수 번호가 먼저 뜬다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지연이는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치고 엔터 누르려고 기다리고 있고 원효는 이거 먼저 따닥 치고 먼저 보내. 네. 그러고 나서 천천히 해. 그럼 누가 빨라? 원효가 먼저 빠른 거야. 네. 먼저 보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필요한 거 먼저 딱 보내고 그 다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줄 미리 서놓는 거. 그렇지. 티켓 일단 먼저 뽑아 놓는 거지. 중요한 거라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같은 토지 위에 여러 구분 건물은 소재, 지번 정보가 저장된 때 접수를 본다. 네. 같은 토지에 여러 구분 건물이 뭐야? 여러 구분 건물. 그 아파트 동이 아파트나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네. 그 101호도 접수해야 되고 102호도 접수해야 되고 103호도 접수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많이 있겠지? 네. 그럴 때는 소재 지번이 접수된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구해야 된다. 법무법인이 등기 신청을 위임받았어. 네. 법무법인이 등기 신청을 위임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담당 법무사가 일단 담당 법무사를 지정해야 돼. 그 법무법인이
지연이, 온유, 아델리나 3명 이상이면 법무법인을 만들 수 있어. 네. 그래서 3명이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너희들 저기 가면 합동사무소. 무슨 법무법인 이렇게 있지. 개인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네. 합동사무소로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김앤 장이네. 김앤 장앤 황 법무법인이야. 네. 내가 등기 신청해주세요 신청하면 네. 이 등기를 누가 처리하지? 이제 그때는 셋 중에 담당 법무사를 지정하는 거야. 한 명. 고르는 거예요. 거기서 지정하기 법무법인에 지정하겠지. 네. 김앤 장앤 황에서 김 법무사가 한다. 지정하고 날인을 해서 그럼 지정된 그 법무사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대리로. 아, 일단 지정을 하고 날인을 하면 그 법무사만 대리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 네. 지정은 김 법무사가 했는데 네. 제출은 장 법무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정된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김 법무사 밑에 사무원이 한 명 있어. 네. 김 법무사 밑에 사무원이 있어. 네. 그 사무원이 이제 법원을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등록을 했어. 사용자 등록.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김 법무사 대신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이해했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법무 등기해주세요 신청했어. 그걸 김 법무사한테 맡겼어. 네. 그걸 장 법무사가 제출할 수 있나? 없어요. 근데 김 법무사 밑에 있는 뭐 예. 예를 들어 서 사무원이 있어. 그 사람 제출할 수 있나? 네. 네. 그 사람 제출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사용자 등록돼 있어야지. 아 근데 돼 있어. 법인이니까 어차피 다 등록돼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등록 안 해. 한 법무사 밑에 한 사람만 등록해 놓는 거야. 한 변호사 밑에 한 사람만. 아무나 막 법을 다 들어달 수 없도록 그 딱 출입증 준다고. 아 네. 그 사람만 할 수. 그 변호사 밑에 한 사람, 법무사 밑에 한 사람만 가는 거야. 네. 이제 그것을 지금 저기 누구야? 사야사 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 이제 출입 사무원은 지방 법원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 김 법무사가 사무원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그다음 이 사람을 앞으로 나 대신 이 법원에 다니면서 아니면 등기소 다니면서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지방 법원장이 허가해주면 그 사람한테 출입증이 나와. 그럼 그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등기소에 접수할 때는 신분 확인을 하겠지. 등기소 접수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처리하는 사람인지 대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지. 네. 법무사는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무사 자격증 아니면 뭐 법무사 신분증 요 두 가지로 하고 출입 사무원은 등기소 출입증 요거를 가지고 한다. 스마트 어플로 보네요. 요즘 뭐 어플로도 다 확인하겠지. 어플로 이렇게 보여주겠지. 뭐. 뭐 목에 차고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자, 이제 등기를 많이 접수했어. 네. 등기를 한 건 접수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네. 1000세대를 동시에 등기하면 1000세대를 등기를 해야 되잖아. 한 번에 접수가 됐단 말이야. 그렇게 50개 이상이 다량 접수됐어. 그러면 모르겠다.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창구에서 이용하려면 오후 2시 이전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 오후 2시 이전에 50개 이상을 등기를 동시에 하려면 오후 2시 이전에 즉시 창구에 이용해서 거기서 오늘 요거 해주세요 하고 2시 이전에 접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순번 대기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단 말이야. 즉시 창구 그냥 오늘 중으로만 접수해주세요. 그러면 그 15시에 가도 되고 16시에 가도 그냥 가서 내키면 하면 그냥 거기 있는 등기관이 시간 날 때 그냥 처리해 주는 거야. 근데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14시 이전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된다. 몇 시간 걸리겠죠 하는데. 자, 10개 이상 접수 시는 이 폼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니까 종이로 말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면 서로가 처리하기 좋겠지. 요즘 누가 종이로 하겠냐, 맞지? 그 말이야. 선생님. 됐나? 네. 자, 이제 전자로 접수를 했어요. 전자로 신청하고 접수할 때는 자동 처리되겠지. 전자로 신청했으니까 자동 접수되겠지. 네. 그러니까 자동 처리되고 접수 담당자가 별도 처리 이런 거 진행하지 않아도 접수되는 순간 신청하는 순간 자동 접수된다.
근데 일반 신청이 뭐야? 가서 직접 하는 사람, 등기소. 네. 이건 자동으로 어떤 접수 번호표에 보면 접수증이 이제 몇 번 이렇게 신청서에 적혀 있겠지? 네. 그걸 이렇게 붙여주면 그 번호대로 순서대로 하겠지? 뭐 이런 거는 참 이런 걸 문제를 넣으면 그렇다 맞지? 이런 건 문제는 안 나올 건데 등기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머리로 상상하면서 생각을 해. 네. 3번 같은 부동산에 여러 개 등기 신청을 동시에 접수 시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걸까? 뭐 예를 들어 집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건저당하고 소유권 이전을 같이 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등기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때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동일한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이거는 이전은 1번이고 뭐 건저당은 2번이 아니라 둘 다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똑같은 접수번호를 준다. 그리고 동일 순위 번호로 등기한다. 순위도 똑같다. 순위. 네. 순위도 똑같다. 자, 이번에는 동시 신청이야. 동시 연권 신청. 신청은요. 동시 신청부터 하고 네. 동시 신청이야. 동시 신청. 동시 신청은 접수 번호와 순위 번호가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시 신청은 동시 신청이 뭐야? 동시 신청 이거지. 동시 신청. 동시 신청 이거랄 거야. 뭐 집이 있는데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네. 이전 등기하고 이걸 지금 건저당 등기를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면 이것을 신청서 하면 접수되겠지? 그럼 접수될 때 어떻게 된다고? 접수 번호가 똑같아. 동일해. 네. 그리고 이거 처리하는 이제 등기부에 적히는 순서 있지? 순위 번호. 네. 이 순위 번호도 똑같아. 순위도 동일해. 동시 신청. 이게 동시 신청이야. 동시 신청이야. 알았지? 네. 연권 신청은 뭐야? 연권 신청은 여러 건을 신청한다고. 여러 건. 네. 여러 건을 신청한다. 자, 그래서 뭐 신청서가 몇 개 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동시 신청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어요. 순위 번호가 동일하고 접수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둘 다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똑같기 때문에 약간 이것 때문에 이걸 죽이고 할 수 없단 말이야. 힘이 똑같다고. 약간 말소할 때 동시에 그래서 같이 양립한다. 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먼저 앞서고 할 수가 없다고. 네. 똑같다고. 효력이. 그럼 연권 신청은 효력이 달라요. 효력이 다르겠지. 순서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겠지. 네. 자, 그렇고 동시 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어떨 때 동시 신청하는지. 동시 신청은 1번 한동 건물,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 보존 등기 시 나머지 구분 건물도 동시 신청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네. 지연이 설명해봐. 그럼. 말로 설명해. 말로 설명해. 네.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1동 건물에서 9번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1동에서 일부만 보존등기 그러니까 출생 신고 시 나머지 아파트도 동시에 보존등기 신청해요. 신청할 때가 동시 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예요.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예를 들어 네. 너희 아파트가 몇 동 몇 호냐? 105동 102호요. 105동 102호야. 105동 102호를 보존 등기 하려고 그래. 이제 처음 집을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네. 102호를 보존 등기 하려고 그러면 102호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나? 없단 말이야. 네. 전체 보존 등기 같이 해야 돼. 그럼 102호 하기 위해서 101호, 104호, 104호, 102호, 뭐 201호, 205 전부 다 그 105동에 있는 네. 전체 그 아파트를 전부 다 보존 등기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때 같이 대신 할 수 네. 있다. 보존 등기를. 알았지? 네. 동시 신청. 그걸 동시 신청. 그때는 동시 신청해. 이걸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 네.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 건물로 신축 후에 보존 등기와 건물 표시 변경 등기도 동시 신청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야? 구분 건물이 아닌 구분 건물이 약간 숙박업소? 이 앞에 했는데 저기 앞에서 한번 했는데 민법에서 하나 부동산법에서 하나 이해되나 안 되나 이해? 일단은 그거 이해는 돼요. 설명해봐 그러면.
구분 건물이 아닌 구분 건물이 약간 창고, 어디는 창고로 쓰고 어디는 숙소로 쓰고 이런 거 아닌가요?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뭐야? 일반 뭘 건물, 말하는 거야? 일반 건물이요. 일반 건물이 뭘 말하는 거야? 그냥 주택이요. 그렇지. 아, 구분 건물은 뭔데? 아파트 빌라나 그래, 아파트나 아파트요. 빌라가 아닌 건물. 그럼 일반 주택, 단독주택, 예를 들어 이 집 단독주택으로 쓰다가 네. 이 집을 빌라로 정축을 하는 거야. 네. 그럼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신축됐다고. 아, 네. 이걸 허물고 구분 건물로 만들었단 말이야, 여기에. 아, 네.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 건물로 신축하고, 그럼 그 구분 건물로 이제 보존 등기해야 되지. 네. 그러고 원래 기존에 일반 주택이 구분 건물이 됐지? 그럼 네.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이럴 때 동시 신청한다. 아, 네. 알았지? 그냥 보존 등기랑 같이 표시 변경도 같이 하고. 판결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말소 등기 신청 시. 어제 말소 등기 판결했지? 네, 물권 참. 판결로 승계 집행 부여받아서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한다. 승계 집행문이 그 승계인한테만 나오는 거죠. 집행문을 승계한다 약간 이런. 동시 신청한다. 가처분 후 이전 등기 시 앞순위 가등기 말소와 동시 신청한다. 가처분 후 본등기 이전 할 등기 때. 시 옆에 보면 자 여기 이거 설명되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 설명되는 네. 설명되면 나와서 해봐. 네. 오늘 돼? 네. 네. 나와서 해봐. 이쪽으로 나. 네. 마스크. 일단은 뭐 간단한 틀을 잡아보자면은 여기 답이 있고 여기 일이 있으면은 여기 둘 사이에서 거래를 할 거잖아요. 거래를 했을 때 이제 여기 갑한테 집이 있고 이제 을한테 여기에는 10억이라는 그 원이 있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을이 먼저 갑한테 주고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전 등기를 이 을이 가처분을 안 하면은 이제 또 갑이라는 사람이 가처분이 뭐야? 가처분이 이거를 못 팔도록 다른 사람한테 그래. 약간 가압류 같이 이거 그래. 내 거야 찜 이렇게 찜해 놓는 건데 이 찜을 안 해놓을 시에는 이 갑이 이중 매매를 또 병이라는 사람한테 또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는데 맞는데 네. 지금 요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네 이거 그거 오케이. 네. 됐다. 이걸 내가 설명해 줘야 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앉아. 자, 지금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네. 자, 1번 소유권 누구? 온유한테 있어. 네. 온유한테 있어. 네. 온유한테 소유권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가등기를 했어. 가등기. 나중에 이거 본등기에서 가져오려고 네. 이거를 온유건데 지연이가 가등기를 했어. 요걸 네. 자기 앞으로 가져오려고. 네. 가등기가 일단 찜해 놓는 거야. 네. 내가 나중에 본등기하면 늦게 되지 진짜. 네. 네. 그렇게 가등기를 했는데 가등기를 했는데 여기를 아델리나가 가처분을 했어. 와. 아델리나가 그게 뭐냐면 이 집 온유 너희 집 팔지 못해 하고 가처분을 한 거야. 온유 너 지연이한테 넘기면 안 돼 하고 가처분을 했어. 가처분 되는 순간 이 집을 지연이한테 넘길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지연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처분 말소. 소송하겠지. 네. 소송했겠지. 근데 아델리나가 온유의 그 채권자인 거죠. 가처분한 거면요. 그렇겠지. 뭔가 있겠지. 네. 관계가 있으겠지. 아무 그 권한 없는다 할 수는 없는 거겠지. 이제 이렇게 네. 됐어. 그러니까 지연이가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뭐 이거 막 소송해서 이 가처분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우선이야. 나 가등기 했으니까 내가 본등기 할 거야. 본등기 뭐지? 이전 등기란 말이야. 네. 이전 등기를 할 거야 하고 본등기를 했어. 네. 본등기를 하면 이 가처분은 어떻게 돼? 없어요. 소멸된단 말이야. 왜? 가등기가 2번이니까 뭐 더 세니까. 근데 이거 가등기 말소와 동시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응? 뭐지?
가등기 말소와 동시 신청. 동그라미 4번이요? 4번이요. 앞순위 가등기 말소. 말소와 가처분 후 이전 등기 시 앞순위 가등기 말소와 동시 신청한다. 아 그래.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본등기가 이렇게 되지. 네.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지. 가등기가 본등기가 된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내가 여기 지웠지만 실제로 네. 지원을 이렇게 살아 있는데 네. 2번이 세, 3번이 세. 2번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등기가 더 힘이 있다고. 네가 가처분했어? 난 가등기 했어. 그러니까 5, 6번은 내가 가져간다고 하면 가져올 수 있다고 지연이가. 네. 그럼 지연이가 본등기를 하는 순간 이건 지연이께 되겠지? 네. 이 본등기 한다는 게 이전 등기 한다는 거야. 이전 등기 하는 순간 이제 가등기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이야. 네. 이전 등기 하는 순간 이제 가등기는 필요 없어. 그럼 가등기가 말소돼. 네. 말소되고 여기에 본등기가 적혀있는데 본등기가 몇 번으로 적혀? 4번이요. 4번으로 안 적히고 2번으로 적힌다. 2번. 4번이로 적히면 큰일 나겠네. 2번으로 적힌다. 네. 가처분보다 더 빠른 요 순위를 그대로 가져와서 2번으로 해서 이전 등기, 본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부기등기로 되지 않나요? 부기등기는 여기 2-1 요게 부기등기인데 네. 요 번호를 그대로 가져온다. 반대로. 그게 가등기야. 네. 순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 그래서 이 본등기가 4니까 이제 가등기가 필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주세요. 지워주고 이걸 해주세요 할 때 이게 동시에 같이 신청한다. 네. 5번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신청. 환매 특약 배웠나? 판매 티격서 찾았는데 배우지 않았어요? 아직 안 배웠나? 지난번에 내가 가르쳐줬던 것 한 같은데. 면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매- 기억이 나요. 그래? 환매 특약을 아직 안 배웠나? 뒤에 나오나? 판매 티격은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배웠을 건데 환매 특약? 뒤에 한번 볼게요. 안 배웠나? 모르겠다. 자, 일단 하자. 자, 봐. 자, 환매 특약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이 집이 온유 건데, 지연이가, 이 집을 이제 매수를 해, 매수를. 네. 매수를 했어. 아니, 온유가 그러니까 지연이한테 매도를 한 거지. 네. 이게 뭐 지연이가 아니라 애들 그냥 지연이한테 매도를 했는데, 네.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집을 지연이가 매수를 해서 집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죠. 땅. 네. 고집. 이 땅을 지연이가 매수를 해서 여기다가 집을 짓기로 하고 매수를 했어. 네. 근데 집을 안 짓고 이 땅이 쓸모가 없어지면 지연이한테 네. 쓸모가 없어지면 이 땅을 다시 누구한테 팔아야 되잖아. 네. 그때 팔 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다시 팔아라 하는 게 환매특약. 환불 매매. 환매특약. 이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하는 게 환매특약. 통상 이런 것은 이제 나라하고 하겠지. 나라에서 어떤 것을 재건축한다고 땅을 막 사지, 집을 사지. 네. 그때 하다가 잘못될 수 있지. 네. 그럼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다른 사람 돌려주면 안 되잖아. 네. 그게 환매특약. 이런 걸 환불이네요. 환불. 환불을 하는 거야. 이제 하는 거 그 사람한테 주는 건데. 네. 그때 환매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소유권 이전 해주겠지. 네. 소유권 이전하면서 환매특약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넘겨졌지만 환매특약이 있으니까 문제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야. 네. 이것을 같이 신청한다. 자, 같이 신청하는데 요거는 신청서가 두 가지로 신청해. 환매특약 신청서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따로. 신청서가 각각 한 장씩 두 장이 있어야 된다. 알았지? 동시 신청이긴 하죠. 동시에 신청하는데 신청서가 두 장이다. 네. 신청서가 한 장이 아니라. 자, 6번 대지권 사용의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도 동시 신청한다. 네. 대지권 등기, 구분 등기하는 그것도 네. 동시 신청하고, 네.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 그러니까 내가 신탁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할 때도 네. 동시에 신청한다. 네. 근데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는 한 장의 신청서로 한다. 한 장의 신청. 네. 요게 조금 헷갈려. 자, 여기 보면 1번, 2번, 7번 있지? 네. 1번, 2번, 7번은 신청서가 몇 장? 한 장. 네. 신청서 한 개로 동시 신청하는 거. 1번, 2번, 7번.
구분 건물 보존 등기할 때, 네. 또 구분 건물이 아닌 것을 구분 건물로 신축할 때, 그리고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는 한 장의 신청서로 동시 신청을 해. 근데 이거 외에 나머지는 환매 등기, 뭐 판결, 가처분, 대지권 이거는 각각의 신청서 2장으로 동시 신청을 해. 네. 2장으로 같이 신청을 하고, 요 세 가지는 신청서 한 장에 등기 2개를 같이 적어서 신청하고. 차이 이해했나? 네. 문제 나오는데 이게. 여기 적혀져 있네요. 그 다음 읽어봐. 네. 저요? 음. 네. 문제. 등기 신청서 접수 시에 등기관에게 청구해야 하는 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청서 접수하고 접수증 있지. 내가 지금 신청을 했다는 접수증 있지. 네. 접수증 접수증 주세요 하면 준다고. 네. 그 접수증을 통상 달라고 그럴까? 안 하겠지. 네.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아무나 막 그냥 안 준다고. 어차피 필요 안 하니까. 네. 그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메일로 당신 등기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보내줘. 실제로는. 네. 자, 문제 1번. 동일한 부동산에 2개 이상의 촉탁서가 등기소에 동시에 도착한 경우. 자, 동일한 부동산에 2개 이상의 촉탁서 그럼 누가 보낸 거야? 예를 들어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등기소로 네.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같은 부동산에 2개의 촉탁서가 동시에 도착했어.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접수해야 되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 번호를 각각의 촉탁서에 부여한다. 자, 동시에 도착하면 촉탁서가 동시에 도착하면 접수 번호를 처음에 도착한 거 1번, 두 번째 도착한 거 2번 적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도착하면 처음에 1번이면 뒤에 것도 1번 같이 도착했기 때문에 촉탁서가 그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접수 번호.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접수고 이제 기입하는 거야. 자, 이제 기입하는 것도 이제 등기관이 이렇게 기입하는 것도 접수 순서대로 한단 말이야. 네. 당연하지. 접수 순서대로 등기관이 일 처리하겠지. 네. 기입도 접수 순서대로 하고. 근데 나중에 접수된 신청을 먼저 기입할 수도 있어. 나중에 신청됐는데 먼저 기입할 수도 있어. 아, 어. 잘못해서 그럼. 예를 들자면 그거야. 전자 신청이 먼저 전자 신청으로 들어온 것들을 먼저 처리해 주려고 먼저 기입할 수도 있다. 네. 일단 뭐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첫 번째 기입도 접수 순서대로 다른다. 이거 이해하고 두 번째 네. 동일 부동산의 여러 건의 신청 사건을 접수했을 때 선 접수된 신청을 기입하지 않고서는 후 접수된 신청을 기입할 수 없다. 자, 기입도 순서대로 하는 거지. 네. 1번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기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다. 일단 순서대로 한다고 기억해 둡니다. 네. 자, 이제는 조사를 해. 이제 기입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신청서대로 기입하면 되는 거니까 더 어려운 게 아니겠지. 네. 이제 조사를 하는데 누가 조사하는 거야? 등기관이요. 등기관이 조사를 해. 등기관이 조사를 하는데 네. 등기관이 형사인가? 명탐정인가? 탐정인가? 어떻게 조사를 해? 어떻게 조사하냐면 그것을 뭐냐면 형식적 심사주의. 그럼 제대로 한다는 거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야? 제대로 안 하는 한다는 거.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건 아닌데 형식적인 거 그냥 형식적인 대로 형식적으로 한다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건 뭐야? 등기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쉽게 말하면 네. 하는 척만 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좋은 말이 아니잖아. 네. 맞지? 하는 척만 해. 자 1번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뭐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고 신청서에 적혔어. 그러면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그걸 생각을 해야지.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진짜 소유권 이전이야? 한번 조사해볼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네. 적히면 적혀 있는 대로 믿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서면에 적혀 있는 대로 믿는다. 서면 심사 원칙이. 네. 자, 이번에 현장 확인 사실 조회는 불가하다. 그래? 너 집 정말 팔았어? 내가 가봐야겠어. 이사했어? 가봐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언제 그걸 다 해? 앉아가지고 이전했다 그러면 이전한 줄 알고 현장에 안 가보고 그냥 스르로 다 한다는 거야. 그게 형식적인 거야. 실질적이면 어떻게 하겠어? 진짜 이사했어? 내가 가보고 확인해야지. 맞지? 근데 왜 네, 자기는 집 팔았어? 내가 정말 팔았는지 가볼게. 가봐야 되겠지. 네. 땅 100평이야?
가서 진짜 측량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네. 그게 실질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러는데 막 예를 그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뭐 그걸 가짜로 해가지고 그래. 뭐 그럴 수 제대로 된 것도 있겠지. 아니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다 책임지는 거야. 그걸 등기관이 책임지진 않는다. 아, 등기관은 등기만 해주는 사람이지 네. 이 사람이 조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 책임물이고 네. 이 사람은 그냥 서류에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야. 서류에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지. 서류를 만든 것이 위조됐다니 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본다. 그래서 신청 정보의 형식적인 적법 여부만 심사한다. 형식적으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없나? 서류가 문제 없나? 서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정도는 본다는 거야. 네. 2번 매매계약의 진위 여부 등 실체법상 유효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다. 못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 실제 보지 않는 한은 모르기 때문에. 3번 그 등기가 실체법상 허용되는가? 실체법상 허용되는가 여부는 심사한다. 네. 실체법상 진위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데 허용되는가는 심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어. 네. 농지에는 농지를 전세를 줄 수 없다고. 농지에 누가 들어가서 전세 살 수가 없잖아. 월세 살 수가 없잖아. 근데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하겠다고 등기 신청하면 야 이거 농지에는 전세 할 수 없잖아. 이거 정도는 심사해야 되는 거야. 네. 이거 잘못됐네. 그래 잘못되면 각하해야 되겠지. 그럼 직무유기네요. 그래서 그것을 실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심사한다는 거야. 알았지? 네. 4번 등기 심사의 소극성. 심사를 소극적으로 한다.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 뭐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꼭 이거 문제 있는지 없는지만 본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연아, 네. 지연이 몇 살이지? 16살. 16살이야? 네. 16살이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뭐 보니까 온유가 15살이 너 17살이야? 네. 온유가 17살이고 보니까 지연이가 어려 보니까 16살이겠네. 이렇게 해야지. 네. 너 16살이야? 난 모르겠어. 너 출생증명 가져와. 병원 가서 기록부 떼와. 뭐 가서 해와. 막 이렇게 못한다. 지금까지 밥 몇 그릇 먹어서 100% 확인하는 게 실질적인 거야. 그렇게 안 하지. 네. 그래서 그걸 소극적 심사라고 하는 거야. 뭐하냐, 네. 각하 사유가 없는지만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응? 네.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실질적 심사는 뭐냐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심사권이 등기관한테 없다. 알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 원래 심사 안 하는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1번 위조 문서. 이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위조 문서 같아. 등기관에 보니까. 이럴 때는 신청인한테 너 이거 문서 이거 위조 아니야? 관련 근거 가져와봐. 이때는 한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게 딱 봤을 때 네.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위조 같아. 그럴 수 있겠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네. 그럴 때는 신청인한테 그거 확인한다고.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보존 등기는 굉장히 중요한 출생 증명서 같으니까 네.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건축물 대장하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뭐 도면도 제출해라. 사인도 가져와라. 현장 사인도 찍어와라 할 수 있다. 그때는 실질적 심사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건물 등기할 때 가짜로 해가지고 등기관들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걸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그렇지. 자 이제 등기필 정보가 없을 수 있지.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을 그걸 해야 되는데 등기관. 그래서 이제 등기관 확인 조서를 이제 등기관이 작성을 해. 네. 그럼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작성하잖아. 네. 그럼 등기관 확인 조서 작성할 때 이걸 지금 등기하는 사람이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주민등록증 봅시다. 뭐 주소 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그때는 확인해야 되잖아. 네. 본인 여부 사진 줬었고 이 정도, 요 정도가 실질적 심사지. 이거 외에는 다 형식적으로 한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등기관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심사하는 그 기준 시점은 언제냐? 기준 시점은 완료될 때, 교합할 때, 완료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접수 때 문제가 되고 안 되고 뭐 하자가 있고 여기 보면 접수했지? 네. 하자가 있었지? 네. 보정하라고 했어. 보정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최종 마지막 교합할 때 그때 다 보정돼서 문제 없잖아. 네. 네. 맞지? 네. 근데
마지막 교합하는데 야 너 3일 전에 문제 있었잖아. 네. 지금 다 했어도 안 돼. 3일 전에 문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네. 지금 다 됐으니까. 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완료될 때 그 시점으로 심사를 한다. 근데 그때 교합할 때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각하하는 거야. 각하. 네. 아, 보정하라고 했는데 보정 제대로 안 했어. 네. 그럼 이제 교합하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보정이 안 되면 그때는 각하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심사할 때 그때 교합할 때 기준으로 각하를 시킬 건지 처리를 할 건지 그걸 하는 거야. 자 이제 접수의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보정 명령을 하지? 네. 그리고 보정을 했어. 네. 보정을 해서 최종 교합할 때 문제가 없으면 각하되지 않는다. 당연하지? 네. 이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신탁 등기 원래는 동시에 신청해야 되지 앞에서 네.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신탁 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9조 5호에 의해 각하된다. 자 29조 우리가 1호부터 19호까지 조금 더 배울 거야. 네. 그러니까 등기간에 각하하는 게 있어. 네. 너 이거 뭐 문제가 되니까 이거 각하. 지금 교합할 때 각하시키지. 네. 네. 문제가 있으면 각하시키지. 네. 그럼 등기간이 각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정해놓은 게 29조야. 29조에 해당되면 각하되는데 네. 29조 자 페이지로 보면 저거 다음 페이지 각하 그래, 20쪽 뒤편 20쪽 뒤편에 봐봐 페이지 20쪽 뒤편 20쪽 하루고 싶으신 20쪽 뒤편 보면 밑에 박스 밑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지 맨 밑에 전지 내장 같은 거. 밑에 맨 밑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지 여기 네. 그림에 보면 뭐 5호, 8호, 6호, 7호, 10호 뭐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런 문제 있을 때 각하를 시킨다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럼 뒤에 가서 배우고 이제 앞으로 와서 자 이제 교합한다 이제 실행한다 등기를 실행하는 거는 뭐 직무 규정이고 규정에 위반해서 등기가 경료됐어 규정이 위반돼서 등기가 경료되면 이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아까 29조 1호 2호야 네.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규정이 위반되면 등기가 되면 안 되지 네. 근데 등기가 돼서 그럼 그냥 이거를 등기관이 그냥 등기됐네? 직권을 말소할 수는 없는 거야. 이미 된 이상. 등기관 실수. 그냥 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거야. 누가 신청해서 이거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지. 네. 자 신청했는데 흠결로 보정 통지를 했어. 네. 보정 통지를 했는데 자 신청을 해서 접수에 신청했어. 네. 또 접수를 했어. 뭐 했지? 뭐 기입했어. 그다음 뭐해? 이제 조사. 조사했지. 네.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발견됐어. 그럼 네. 각하예요. 그럼 뭘 해야 돼? 각하. 보정 통지를 해야지. 네. 고쳐라 해야지. 네. 보정 통지를 했어. 보정 통지를 해서 이 사람이 보정하는데 뭐 예를 들어 하루가 걸릴 수 있겠지. 네.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뭐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 네. 이래 걸리는 동안 그러면 등기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자고 오면 되겠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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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이제부터 짝대기 끊는다. 그냥 막 대답하면 아델리나 하나. 아델리나도 하나야. 그냥 막 대답하면 짝대기야. 생각 안 하고 대답하면 돼? 안 돼. 집에 가서 막 몸통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럼 뭐 해야 돼? 그리고 보정하는데도 그 보정을 검사해야 돼요. 보정을. 아니 보정은 당사자가 하는 거고 네. 신청한 사람이 보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다른 사이에 일 해야죠. 그 사이에 등기관은 뭘 하냐고. 다른 일 해야죠. 다른 걸 해야 되겠지. 접수가 네. 예를 들어 1번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서 그럼 2번 해야지. 그 다음에는 맞지? 네. 2번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어디냐? 이거 3번이요. 교합의 3번. 교합의 3번. 등기 신청 흥결을 보정을 통지했어. 그러면 다음 사건을 먼저 신청 접수해야지. 일하는 사람. 노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네. 자 이번엔 복잡 집단 사건을 처리할 때는 후순위 접수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자 1번 사건인데 1번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야. 네. 그래서 이거 처리하려면 예를 들어 10시간이 걸려. 근데 2번은 10분이면 할 수 있어. 오. 그러면 이 10시간 하고 나서 10분을 해야 되겠지. 아니요. 아니요. 어? 10분 먼저 하는 게 더. 10분 먼저 그래요? 해야 아들이랑 답 대답 못하면 너도 꺼인다 그랬어? 그래 안 그래? 생각하고 대패? 당연히 10분 먼저 하고 10시간 하면 되지. 네. 자 그래서
복잡하거나 집단 사건 뭐 예를 들어 등기가 100건, 1000건 막 이렇게 신청되면 뒤에 한 건 먼저 해줘도 된다고. 네. 후순위 접수 사건을 먼저 이때는 처리할 수도 있다. 원래 기준은 뭐야? 접수된 대로 처리하는 게 기준이지. 네.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 등기 신청 시 지연 처리 보정 명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정 후에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어? 네. 자, 이번에는 이 아파트야. 아파트 뭐 보존 등기를 해. 보존 등기를 하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해야 돼. 100번까지 해야 되는데 1번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어. 네. 보정하라고 통지했어. 그러면 2번 하면 되나 그때?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네. 요거는 요 같은 부동산은 순번대로 쭉쭉쭉 해야 되겠지. 구분 건물. 구분 건물 이런 거. 네. 예를 들자면 구분 건물인데 네. 아니면 뭐 내 집이지만 예를 들어 이전 등기하고 네. 건저당 등기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전 등기를 무조건 먼저 하고 건저당을 해야지. 건저당 먼저 하고 이전을 할 수 없단 말이야. 네. 이전 등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전 등기 보정이 끝난 이후에 건저당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네. 그거를 이 보정하고 있다고 건저당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자 이제 등기 취하가 뭐라고? 취하 자기가 직접 취소하는. 자기가 취소한다고. 내가 등기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게 취하라고 했지. 네. 취하하는 것과 보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야. 네.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네. 최종 등기관이 등기해 끝내버리면 당연히 못하겠지. 교합하기 전. 교합하기 전. 그러면 보정할 때 등기관이 이 보정해와라. 아이 나 귀찮아. 그만할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네. 또는 각하 결정 시 가능하다. 네. 각하 결정 시 가능? 당연히. 아까 때는 당연히 각하되었으니까 네. 가능하지. 네. 등기 신청인 대리인이 취하할 수 있다. 그렇지? 네, 네. 공동 신청 시는 공동이 같이 취하해야 된다. 합동 사무소에 등기 신청 시 공유상 신청은 한 명만 가능하고 네. 보정 취하는 어떤 법무사도 가능하다. 네. 무슨 말이야? 이게 자, 네. 김앤 장앤 황 등기 법무사에 등기 신청을 해서 네. 김 법무사가 접수해서 네. 신청을 해. 네. 그럼 신청 김 법무사가 해서 네. 그러니까 근데 등기소에서 이거 보정해와 명령이 왔어. 네. 그럼 그 보정은 누가 할 수 있냐고. 저도 할 수 있고 보정은 다 할 수 있다고. 네. 취하도 다 아무나 가서 취하해 주세요도 할 수 있고 보정도 셋 중에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다고. 보정은 네. 접수만 해당 그 사람이 해야지. 방문 신청한 등기는 출석하에 취하해. 내가 등기소 가서 신청했으면 등기소 가서 취하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전자로 신청했으면 전자로 취하하는 거야. 전자로 신청하고 등기소 가서 취소하고 등기소 가서 신청했는데 전자로 취소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네. 전자 신청 전자 취하. 방문 신청 방문 취하. 여러 개 부동산 일괄 등기 신청 후 일부 부동산만 취하 가능하다. 여러 개 부동산을 일괄 등기 신청했는데 네. 일부 부동산만 취하 가능하다. 네. 알았지? 네. 공유물 같은 경우도 공유물은 아니고 여러 개 부동산인 거야. 그냥 땅 사고 내가 집 사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부동산 몇 개를 네. 같이 등기 신청을 했는데 네. 통상으로 집하고 땅이 같이 되겠지. 집 네. 위에 땅 위에 집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같이 등기 신청했는데 네. 뭐 문제가 돼서 집은 취하고 땅만 해주세요 할 수 있다고. 취하 시 서류는 돌려주고 취하서만 한 장 신청서 여기에 편찬한다. 취하하면 최초에 신청할 때 접수했던 그 서류 다 돌려주고 네. 취하서를 하나 쓰겠지. 그 사람이 취하해달라고. 네. 그 서류만 하나 편찬한다. 자 이제 보정은 등기관이 보정하도록 권장함이 바람직하나 법률상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됐어. 네. 그러면 등기관이 언유한테 말 안 하고 이거 각하시켜 버렸어. 네. 그럼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안 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냥 각하해도 돼. 각하해도 되는데 네. 각하해도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한 번쯤 기회 준다고. 전화해서 당신 이거 빨리 안 고치면 나 각하할 거야. 빨리 와서 고쳐 한다고. 알려준다고. 그래서 권장함이 바람직하나 안 해도 문제는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각하되면 이제 매매 이런 것도 싹 다 초기화 되는 거네. 각하되면 아예 등기를 못했잖아. 그럼 네. 자기가 다시 처음부터 서류 다시 만들어 또 다시 신청해야지. 와. 필요하면. 자 2번 흠결의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 통지한다. 네. 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고치면 각하할 수밖에 없는 거. 아, 네. 어? 이 안 고쳐도 되는 거. 네. 안 고쳐도 등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등기하라는 거야. 네. 등기한다는 거야. 3번 보정 불가능한 흠결의 경우 이 보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거는 보정하라고 말해도 못 하잖아. 그때는 그냥 각하해야지. 네. 응? 통지는 해야 되죠. 통제할 필요 없다고. 아. 그냥 각하해버려. 이건 어차피 보정해 한다고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못 네.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각하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아. 보정 명령 없이. 네. 자 그럼 보정은 통지는 어떻게 하느냐?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구두가 뭐야? 신고자는 구두냐? 말로 하는 거.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팩스로 하거나 이메일로 하거나 뭐 어떤 것으로도 알려주면 된다. 네. 자 보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야? 자기가 대리인 출입 사무원 최초에 넣은 사람. 네. 구도가. 보정 흠결 보정을 위해 신청서나 부속 서류를 반환할 수 없고 등기가 면전에서 보정했어.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면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면전에서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이거 와서 보정해요. 그러면 등기관 다시 오겠지? 네. 그럼 주고 보정해. 그럼 그 앞에 서가지고 등기관 보는 데서 고쳐야 된다. 아 약간 주민등록 동사무소 하는 여기 앞에서 서류 쓸 때. 그것도 등기관이 보는 데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야. 네. 저기 등기관 뭐 잠깐 환시점 가서 고치고 올게요 해서 가서 고칠 수도 없다는 거야. 알았지? 네. 자 이제 각하. 어디까지 했냐 참. 7번이 이제 7번 해야 되나? 네. 보정 명령에 의문이 있어. 네. 와서 이거 보정해 하고 등기관이 얘기해서 네. 갔더니만 이거 문제 없는데 등기관이 자꾸 고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등기소장 찾아가서 이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고치래요 하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네. 알았지? 네. 그리고 보정 통지 후 보정 없이 사건 처리는 불가능. 일단 보정을 통지받았으면 보정을 해야 이게 되지. 보정 없이는 사건 처리가 안 된다. 네. 이제 흠결사항이 발견되고 보정 명령을 내리면 다음 날까지 보정해야 된다. 다음 날까지. 오늘 했으면 내일까지는 보정해야지. 네. 이틀 후에 와서 보정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알았지? 그럼 그냥 각하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날 하루 딱 주는 거지 시간을. 아. 자 이제 각하야. 이제 보정을 못했어. 네. 그럼 각하되지. 각하는 어떻게 되느냐? 29조 사유시에는 각하된다. 29조에 저촉이 되면 다 각하야. 알았지? 네. 그 이유를 저거 결정으로 등기신청 각하하고 29조의 다른 사유로는 29조 외에 다른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등기관이 기분 나쁘다고 막 각하하면 안 되는 거야. 온유 지난번 너 나한테 돈 빌려달라니까 돈 안 빌려줬잖아. 너 기분 나빠. 너 등기 안 해줘. 각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네. 내 아들 우리 아들보다 좀 잘생겼는데 기분 나빠 안 해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지연아? 자 그럼 29조에 해당되면 다 각하야. 네. 다 각하인데 29조가 1호부터 쭉 몇 호까지 있나? 11호. 11호요. 11호까지 있네.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자 1호가 뭐냐? 자 각하 중에 1호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이 아닌 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 부산에 있는 건물에 부산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 등기소에 그렇지. 관할이. 맞아. 관할이 다른 등기소를 가져가 가지고 등기해 주세요 하면 바로 각하라는 거야 이거는. 이건 당연히 각하지. 네. 이거를 여기 이송 절차 없이 보정이 불가하다. 당연 무효 등기관 직권 말소한다. 네. 이송 절차는 뭐야? 하면 자 예를 들어 서울 등기소인데 네. 서울 등기소인데 원래는 부산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 오늘 말처럼. 네. 근데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해 주세요 했어. 그러면 등기관이 너무 착해가지고 얘 지금 잘못 찾아왔는데 제가 부산 등기소로 보낼게요. 여기서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한다고. 아. 하면 바로 취소 끝. 네가 가 이 말이야. 나는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야. 좀 해주면 좋을 건데 맞지? 네. 안 해준다는 거야? 바쁘니까. 안 된다는 거야? 네. 자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할 게 아닌데 등기하러 왔어. 그러면 등기 못 해주잖아. 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딱 두 개. 1번, 2번은 무조건 안 돼. 네. 자, 2번이 뭐냐?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어떤 거냐? 1번. 등기 능력 없는 거. 등기 능력 없는 게 뭐가 있어? 등기 능력 없는 게 자, 한 가지씩 얘기해. 등기 능력 없는 게 뭐야? 원리 등기 신청. 아들이나 짝대기 하나. 응? 틀린 짝대기 하나. 다 이상한 거 말했잖아. 어. 그냥 막 대답하지 말라 그랬지. 생각하고 하라 그랬지. 자, 아들이나도 짝대기 하나. 자, 아들이나 두 개. 자, 원유 얘기해. 이제 등기 능력 없는 게 뭐야? 없는 건물을 등기 신청한다거나 그렇지. 건물이 없는데 등기하면. 이런 건물 등기. 또 지연이 그냥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닌 게 뭐? 예를 들어 그냥 사물이나 아니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렇겠지.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아닌 걸 갖고 가서 동물 등기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 어? 출생신고 한다고요. 그렇지. 뭐 우리 집에 있는 돌 하나 보기 좋다고 이 등기해 주셔야 하면 안 된다는데. 어? 이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상, 예를 들어 학원으로만 등기할 때 네. 용도를 네. 이 건물 등기하는데 이 용도를 이 건물은 학원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 이렇게는 등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등기해 주세요 오면 안 된다고. 네, 그냥 등기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뭐 근린 시설 뭐 이렇게 해야지. 네. 아니면 사무 시설 뭐 이렇게 해야지. 요거는 학원으로만 사용하는 건물 이런 식으로 등기 안 된다고. 저번에 배웠었어요. 그래. 그리고 1년 내 매매 금지 뭐 이렇게 이 건물은 앞으로 1년 내 매매 금지로 등기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고. 가처분하면 되는.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런 등기는 없다고. 네. 그렇게 등기하는 건 없다고. 네. 할 수 없는 등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네. 2번. 농지를 전세권 설정 안 된다고 했지? 네. 그거 해로 오면. 네. 근데 일부 지분 소유권 보존 등기. 네. 지분을 보존 등기할 수 없는 거야. 지분은. 전체를 보존 등기하는 거지. 네.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 지분만 상속 등기 신청. 안 된다. 자, 이게 뭐냐? 자, 아빠가 사망을 했지? 네. 사망하고 아들이 1, 2, 3이 있어. 뭐 1번만 등기소 가가지고 내 거 네. 3분의 1 등기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은 어떻게 해? 1, 2, 3번 다 네. 가서 같이 해야 된다고. 네. 알았지? 한 사람이 같이 가더라도 아무튼 이걸 다 같이 해야지 상속 등기를 일부만 할 수 없다고. 네. 자, 3번. 구분 건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 등기 신청. 무슨 말이야?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 전유 부분 했었는데 뭔 말이야? 이해되나? 응? 지현이 이해되나? 아니요. 무조건 일단 안 된다 그러는 거지. 저 알아요. 뭐? 말로 설명. 말로 설명해. 그러니까 구분 건물 아파트에 101호 사람 101호 100 한동 그 101호와 그 101호에 있는 대지권이 있는데 그 대지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처분해 그 101호의 대지만 팔아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는 등기해 달라는 건 안 된다. 그래, 맞아. 온유 하나 찍어준다. 와. 온유 잘 설명했어. 그거야. 대지권은 구분 건물에만 있지?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4분의 1씩 나눠지는 거지? 네. 요거는 요거하고 플러스야. 그러면 이 건물은 팔리면 요 땅도 같이 팔리는 거지. 네. 근데 이것을 이 뭐라고 적혀 있어? 분리 처분 금지. 이건 분리 처분 금지야. 네. 맞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데 네. 분리 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그러니까 분리 처분한다는 등기지. 결론은. 네. 분리해서 요 땅만 팔 수 없고 요 건물만 팔 수 없는 거야. 항상 요거는 세트라고. 세트. 네. 세트인데 요거 따로따로 요거 등기해 주세요. 요거만 따로 등기해서 좀 매매하려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왔어. 안 된다고. 사실은 웃기는 거야. 맞지? 네. 4번. 지현이 읽어봐. 공공사 법원 축탁으로 실행할 등기 가처분 가압류 말소는 등기소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 자, 예를 들어 가처분, 가압류, 말소 뭐 이런 것들은 등기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법원에서.
법원에서 해서 누구한테 등기관한테 요 가처분 해달라, 가처분 말소해달라, 가등기 말소해달라, 가압류 말소해달라 하고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촉탁하는 거예요. 촉탁. 네. 법원이 등기관한테 하는 건데 네. 법원을 통해서 등기소에 가야 될 게 네. 그냥 개인이 와가지고 등기관한테 이거 가처분 말소해 주세요. 안 된다고. 알았지? 네. 이건 법원이 등기관한테 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등기관이 안 해주는 거지. 이 관공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자, 해석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본 경우. 자, 위에 1, 2, 3, 4는 등기할 것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확실히 아닌 거. 네. 근데 요거는 해석상 이것도 안 돼. 이것도 해석상으로는 이것도 1, 2, 3, 4번처럼 등기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본 경우야. 자, 네. 그게 1번이 뭐냐면 공유부동산 공유기간은 5년 미만. 공유부동산의 네. 공유기간은 5년 미만이야. 5년 미만인데 네. 5년 이상으로 공유물 분할 약정 등기하는 경우. 네. 공유부동산은 공유기간이 몇 년? 5년 미만. 공유부동산은 3년, 4년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야지 네. 10년, 20년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없는데 네. 10년으로 해주세요. 약정을. 네. 그렇게 안 된다고. 5년 이상으로 등기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이것도 등기할 것이 아닌 거야. 네.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지역권 등기란 없다. 기본적으로 지역권은 등기하지 않고 계약서로 하는 거다. 지역권이 뭐냐면 네. 나 여기 집이 있어. 네. 집인데 주차장이 없어. 네. 주차장이 없어. 그래서 여기 옆집에 보니까 여기 공터가 많아.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계약하는 요 땅 A, B가 있는데 요 B를 네. 제가 주차장으로 좀 쓸게요. 주차장으로. 요거를 제가 요 땅에 묶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저하고 계약합시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 네. 그럼 이 B 땅이 이 땅하고 묶이는 거야. 그럼 이게 승역지가 되고 이게 요역지가 돼. 나중에 민법에서 배울 거야. 네.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계약을 했어. 이건 계약으로 하는 거지 등기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 간에 서로 계약하는 거지 등기로 하는 게 아닌데 등기소에 가져와서 이거 등기해 주세요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알았지? 네. 이 계약서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역권은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역권은 계약. 등기가 없. 등기가 없다. 네. 등기가 없는데 등기하러 오면 안 된다. 응? 자, 실명 등기 유예 기간 경과 후 명의 신탁 해지 원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 통장도 실명으로 안 했어. 실제. 알아?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 아니었다고. 그냥 아무 이름으로 막 해도 되고 막 그랬어. 그래서 통장 실명제를 했어. 자기 이름으로만 자기가 통장 개설할 수 있도록. 네. 예전에 집이나 땅도 실명제가 아니었어. 그냥 등기 가지고 있는 사람 거야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 그게 언제냐? 96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거 다 너희 이름으로 실명 다 등기해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줬어. 근데 그 유예 기간을 경과했어. 네. 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명의 신탁 해지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 가져오면 이미 안 돼. 늦었다는 거야. 알았지? 네. 좀 어렵지만. 네. 한 개 부동산의 일부만 등기하는 경우. 한 개 부동산 일부가 뭐야? 한 개 부동산이 한 개 부동산의 일부만 등기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뭐 논이 있는데 그 논 중에서 3분의 1만 등기한다고 한 필 했을 같은 때. 거. 응? 필 같은 거. 한 필지? 네, 한 필지. 한 필지 뭐? 예를 들어 한 필지 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개로 좀 쪼개서 하려면은 뭘 해야 돼? 분할 분필 분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되잖아요. 분필 등기 하지 않고 그냥 막 3분의 1을 등기해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 맞아. 집이 있는데 집에 3분의 1만 등기해 주세요 안 된다고. 위조 등기부가 발견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 네. 동시 신청해야 할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을 경우도 안 되는 거야. 응? 네. 동시 신청한 거 아까 있었지. 뭐 네. 신탁이라든지 뭐 환매 이런 거. 환매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환매 등기만 또 가져와. 그럼 안 되는 거지. 네. 응? 2인 공유 등기 후 경정 등기 신청.
2인 공유 등기 후 경정 등기 신청. 이게 뭐냐면 이제 땅이 있는데 요거를 네. A하고 B가 네. 2분의 1씩 공유로 해서 등기를 해주세요 신청해놓고 나중에 딱 가가지고 요거는 A는 잘못됐으니까 지우고 B로 100% 해서 등기해주세요. 요렇게 요거는 좀 뭐야 이거 약간 이거 뭐 장께 쓴 거야 장께.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어? 자, 요런 것들도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각하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이거는 보정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그냥 각하고 끝낸다. 알았지? 네. 이건 그냥 각하다 각하. 네. 자, 1번. 특별법에 의해 등기가 금지되는 경우 신청 시 각하한다. 이것도 특별법에 의해 등기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 네. 어떤 나라에서 법을 정했어.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등기하지 마라 했는데 등기가 들어오면 각하하는데 그게 뭐냐? 네. 농어촌 정비 사업의 환지 계획 인가 고시. 어렵지. 확정 일부가 있는 환지 계획 인가 고시는 예외. 농어촌 정비 사업의 환지 계획 인가 고시. 뭐 다 비슷한데 네. 저기 시골이야 시골 강원도 시골. 네. 강원도 시골에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네. 개발하겠다고 이걸 농어촌 정비 사업을 했어. 네. 그래서 환지 계획을 인가했다는 게 뭐냐면 네. 이게 A라는 사람 집인데 땅인데 너 요거 대신 너 요 땅 나한테 주고 나라에 주고 너는 이 땅 가져가. 나중에 요렇게 되면 요런 게 이제 다 계획을 인가고시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땅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알았지? 네. 근데 인가고시 냈는데 막 가져와서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다른 등기 이 똑같은 거야. 네. 도시에서 뭐 재건축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야. 네. 일단 그런 것이 나라에서 확정되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나 이전고시 있은 날부터 이것도 다 똑같은 거야. 이런 특별법이 되는 순간 그 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등기를 할 수 없는데 네. 그 전에 할 수 있었지. 근데 이게 딱 정해주는 순간 못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의정부 어디 재개발하고 있어. 재개발 딱 인가되는 순간 거기에 있는 집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못 판다는 거야. 네. 등기를 못 한다. 2번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와서 신청해도 안 된다고. 네. 그게 뭐야? 세무자가 건저당권 채무자 변경 등기 신청. 자기가 빚 전화놓고 빚진 사람 변경하면 돼 안 돼? 자기가 이미 들어가서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된다고. 당사자 요거야. 요것들이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한 거야. 네. 자 이번에 4호 각하 사유 4호 각하 이제 1호 2호는 어떻게 된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각하. 그냥 각하야. 네. 이거는 볼 것도 없고. 자 1호 2호 이외의 것 4호부터 11호까지는 네. 이제 등기관이 보정명령 하겠지. 네. 이제 보정명령 하는 거야. 그 중에 4호는 어떤 거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 아는 경우 우편으로 송부했다든지 네.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좀 내주세요 안 된다고. 네. 직접 와야지. 신청 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에 맞지 않은 경우 신청 정보 뭐 거기에 있는 적은 게 대법원 규칙에 뭐 좀 맞지 않은 거 다시 고쳐야 된다고. 네. 자, 이번에 6호 각하 사유는 신청 정보 표시와 등기 기록 불일치. 한 번씩 쭉 읽어보자. 네. 예를 들자면 등기부에는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산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산으로 썼어야 되는데 신청서에는 대지로 썼다. 네. 그러면 신청서하고 등기부하고 안 맞지. 네. 그럼 이것도 각하 사유야. 그럼 각하한다? 각하하지 않고 보정명령. 보정시킨다. 통지가 돼. 너 이거 잘못 썼어. 빨리 고쳐와. 이렇게 한다고. 네. 자, 이게 6호고 7호는 신청서에 의무자 표시와 등기부의 기록이 밀치됐어. 신청서에 적힌 사람의 표시가 등기부에 적힌 거하고 틀리다. 6호는 뭐야? 6호는 이제 부동산에 지목이나 관계다. 이런 거, 네. 6호는 부동산에 관계된 게 잘못 적힌 거. 네. 등기부하고 신청서에. 7호는 사람에 관련된 게 등기부하고 신청서에 잘못 적힌 거. 7호는.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 보면 종전 소유자를 의무자로 임차권 등기 촉탁했을 때 종전 소유자 지금 소유자로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러든지 아니면 가압류 결정 후에 채무자 등기 주소가 변경됐으면 채무자 주소가 이미 변경되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 네. 자, 또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거 5개가 있는데 1번 대위 보존 등기 시에 대위 보존 등기는 언제 하나? 대위 보존 등기는 대위로 보존 등기 하는 거. 그래 뭐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하려니까 이 사람이 보존 등기도 안 했어. 그럼 내가 보존 등기해서 가져와 버리면 되지. 아니면 이전 등기할 때. 뭐 그렇게 하겠지. 대위 보존 등기할 때 피대위자 소유권 증명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피대위자 소유권 증명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 말소하면 안 된다. 네. 피대위자가 누구야? 피대위자가 원래 대위 소유자지. 하는 사람이. 보존 등기 해야 되는 사람이요. 네. 그렇지. 그 사람의 소유권 증명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되고 빨리 이 서류 가져와라 시키면 돼. 네. 외국인이 허가 대상 토지 허가받지 않은 채 등기를 격려했어. 허가 대상 토지인데 허가받지 않고 등기 격려했어. 그럼 직권 말소하면 되나? 아니요. 안 돼. 이거는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되는 순간 원래는 해주면 안 되는데 됐어. 그럼 놔둬야 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어. 합유자 중에 네. 한 사람이 죽었어. 네. 그러면 합유는 상속이 안 돼. 네.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공유는 상속이 돼. 네. 맞지? 네. 근데 합유는 상속이 안 돼. 합유는 상속이 안 되는데 합유자 중에 일부가 사망했어. 그래 상속이 안 되는데 상속 등기가 돼 있어. 네. 아니면 상속 등기 해달라고 가지고 왔어. 네. 그러면 이게 특별 약정으로 상속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정관에다가 요거는 우리는 원래 안 되지만 우리는 하기로 결정했다 하고 정관에 뭔가 결정을 했어. 네. 그럼 그 약정 때문에 상속도 가능하기로 했으면 돼. 그걸 등기관이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말소하면 안 된다. 자, 신탁 원인,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29-5호로 각각 사유다. 29-5호로. 네. 29-2호 각각 사유가 아니라 막 이런 걸로 문제 낸다는 거야. 2호 그냥 각하냐 아니냐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2호냐 4호냐 5호냐 아우 머리 아파. 네. 하여튼 2호는 딱 들어봐서 이거 전혀 말이 안 될 것 같은 건 2호야. 그렇지 않은 건 다른 거고. 네. 주택법에 공급받는 자들 동의 여부 확인 없이 주택 건설대지 가압류 등기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금지사항 부의 등기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 네.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해. 네. 분양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분양하고 뭐 등기를 한단 말이야. 네. 등기를 할 때 어떤 등기를 하냐면 금지사항 부기등기라는 거네. 이게 뭐냐면 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제 입주자가 입주 들어갈 때까지 입주자 앞으로 등기할 때까지는 이 아파트에 다른 뭐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뭐 돈을 빌린다든지 이 아파트를 어디에 뭐 담보로 제공한다든지 네. 뭐 이 아파트를 입주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 분양하는 업체에서 네. 앞으로 이 사람들께 되잖아. 맞지? 네. 돈을 냈잖아. 네. 돈을 냈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될 때까지 딴짓하지 마라 너희들. 그게 금지사항 부기등기야. 네. 근데 근데 금지사항 부기등기인데 근데 이게 뭐 가압류 등기를 막 해달라고 왔어. 네. 원래 하면 안 돼. 당기 등기가 금지사항 부기등기 있으면 가압류 하면 안 되겠지? 네. 하면 안 되는데 가압류 해달라고 왔어. 그럼 각하해야 되는데 그냥 각하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가압류 등기를 하러 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았지?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동의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 해 하고 동의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각하하면 안 된다. 네. 좀 어려운데. 갈수록 약간 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느낌. 그래. 일단 한번 들어놔. 자꾸 들어놓고. 자, 이제 치료. 치료가 뭐야? 여기 그림 봐. 치료가 뭐야?
그거 치료 그거 치료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거지.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치료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사람이 잘못된 건데 신청서와 뭐 등기부에 사람이 잘못된 치료 각하인데 네. 치료에 적용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포괄 승계인에게 상속됐어. 그때는 등기 의무자는 사망자고 신청서의 의무자는 상속인이야. 네. 그럼 안 맞잖아. 네. 그럼 각하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때는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등기해준다. 상관없는 달라도. 거. 네. 상속되었기 때문에 상속되었다는 것만 증명서만 제출하면 네. 달라도 해준다. 다르네? 치료 각하 하면 안 된다. 아, 네. 자, 외워야겠네. 이전 등기 시에 의무자 주소가 다른 경우, 이전 등기 시에 의무자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관 직권으로 하고 신청서 제출 가능하다. 아, 네. 뭐야 이거 등기관 직권으로 하고. 자, 이전 등기 시에 의무자 주소가 다르면 네. 의무자 주소가 다르면 등기관이 보면 예를 들어 뭐 주소 뭐 또 증명서라든지 뭐 있겠지. 이거 뭐 잘못됐나 그럼 등기관 직권으로 고쳐주고 그거 등기- 신청서 인감 접수해주라는 증명서로- 거야. 네. 접수해주라는 거야. 네. 등기 명의 표시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등기. 무슨 말이야?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 증. 자, 신청서에 네. 신청서에는 예를 들어 아델리나 적었는데 등기부에는 김델리나 돼 있어. 황아델리나 적혀 있는데 등기부에는 김아델리나 적혀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럼 이거하고 틀렸네? 하면 각하면 안 되고 네. 원래 등기부에 김아델리나가 황아델리나로 적혀야 되잖아. 네. 네. 그래 지금 요거 고치려고 지금 신청을 했단 말이야. 황아델리나가. 아. 그러니까 이거 고치려고 지금 김아델리나가 잘못돼서 황아델리나가 고치려고 황아델리나가 신청했는데 이거하고 다르다고 X하면 이 사람 평생 못 고치지. 네. 맞지? 그 말이야. 어디까지 했나? 그렇지. 네. 멸실 등기 시 주인 주소. 이거 뭐 멸실 등기는 주소 알려도 관계없이 그냥 막 다 해줘라. 건저당권 말소할 때 이 건저당권 이런 거 말소할 때는 주소 달라도 전혀 문제 말소하는 거는 주소 달라도 관계 어차피 권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가등기 말소도 마찬가지. 하여튼 말소는 자, 의무자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어. 의무자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어. 그러면 여러 번 바뀔 때마다 다 등기해야 되냐? 아니야. 현재 주소로만 바꾸면 돼. 네. 그리고 중간 주소 변경 안 해도 돼. 마지막 주소로만 바꿔가지고 등기해버리면 돼. 자, 8호가 뭐야? 8호는 네. 적극적 저촉이야. 적극적인 어떤 문제가 저촉된 거야. 그래서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의 증명 정보가 불일치. 어떤 사항이지? 증명 정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불일치해서 뭐야? 그러니까 뭐 아까 그 6호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약간? 원인 약간 6호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자기는 논으로 이거를 쓰겠다 했는데 신청서에는 등기에는 그게 밥으로 아니라 쓰겠다.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매매를 했다고 그랬는데 매매 계약서가 잘못됐다든지 네. 등기 원인 증서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등기 원인 증서, 원인 증명 정보, 그게 뭐 정의했다는데 정의한 게 그 서류가 없어. 뭔가 잘못됐어.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갖고 와야지. 네. 자, 9.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뭐 첨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첨부가 안 돼 있어. 네. 그럼 첨부하면 되잖아. 네. 맞지? 첨부하라 그러면 되지. 10호 세금 안 냈을 때. 10호 11호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토지 대장에는 뭐 300제곱미터인데 등기부는 200제곱미터 이렇게 일부 조금 차이 나는 거 이런 거. 네. 뭐 이런 것들. 소유자 표시 불일치는 각하 사유 아니다. 이런 것도. 이거는 치료가 6호예요. 그래. 치료인가? 자, 그리고 관공서 촉탁 시 부동산 표시 불일치에도 각하 사유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보자. 박스 보면 네. 자, 신청서와 등기 원인증서 사이에 신청서와 등기 오른쪽 원인증서 사이에
소극적인 저촉이 있으면 5호, 네. 적극적인 저촉이 있으면 8호. 예를 들어 또 밑에 보면 취득세가 누락이 됐으면 10호, 맞지? 네. 첨부정보가 누락됐으면 9호. 그러니까 누락된 것은 10호, 9호. 네. 누락되면 10호, 9호. 그리고 신청서하고 등기부가 권리 표시, 부동산 표시 뭐 이런 거 부동산이나 권리가 잘못돼 있어. 네. 그러면 6호. 사람이 잘못돼 있으면 7호. 땅이나 부동산의 문제는 6호. 6호. 사람의 문제는 7호. 네. 또 이번엔 등기부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부동산이 불일치하면 11호.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이거는 문제없다. 네. 등기부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잘못된 것은 이거는 그냥 고치면 돼. 네. 문제가 없고. 근데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됐어. 땅이 뭐 예를 들어 300평인데 200평을 적혀있고 등기부에는 300평인 토지대장 200평 이런 게 표시가 잘못됐으면 11호. 네. 요걸 좀 구분해. 이걸 언제 다 공부하나? 그래도 공부해야지. 네. 등기 신청서 각하 결정. 이제 각하 접수장 비고란 및 등기 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적는다. 접수장 비고란 아니면 신청서 표지에다 각하라고 적어. 각하를 했으면. 그리고 신청서는 신청서 기타 편집장에 편집한다. 각하라고 적고. 그리고 뭐해? 돌려주지. 네. 서류는 다 돌려주고 신청서만 편찬한다 그랬지? 네. 그리고 그 신청서에 각하라고 적고 편찬한다. 네. 각하 결정 등본은 교부하고 너희가 각하에서 하고 어떤 각하됐다는 서류를 따로 준다고. 신청서를 주는 게 아니라 네. 너희가 각하야 하고 각하되었다는 등본을 교부한다. 준다고 신청서한테 네. 보내고. 각하 결정 그러니까 등본이 뭐야? 등본은 복사본이라는 말하는 거야. 네. 복사본이나 출력본. 그 원본은 또 요것도 첨부하고 편철하고. 이 각하 결정됐다는 원본은 결정 원본 편철장에 첨부를 하고 등본 그러니까 한부 그거는 복사된 거나 뭐 이런 거는 교부해주고 신청인한테. 네. 등기 신청서의 모든 첨부서는 돌려줘야 한다. 각하 사유에 증거가 되는 첨부서류는 복사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다 돌려준다. 만일에 첨부서류 중에 네. 좀 중요한 게 있어. 이 왜 각하가 되었는지 이유가 되는 그 서류가 있잖아. 네. 그건 복사해서 등기소에 보관을 하고 원래 원본은 신청한 사람한테 다 돌려줘야 돼. 그거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보관하는 게 뭐지? 각하했을 때 등기소에 보관하는 거. 등기소에 보관하는 거는 부속서류 필장에 있던 대장. 뭐야? 등기소에 보관하는 거. 각하 주소하고요. 각하 등기 신청서를 보관해요. 그래 신청서 등기소에 보관하지. 네. 편철장에 네. 서면. 또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첨부 서류들 중에서 복사본이요. 각하됐을 때 이제 첨부 서류들을 보관을 하는데. 자, 네. 각하의 원인이 되었던 네. 서류 있지. 네. 서류 첨부 서류. 네. 이 서류를 복사해서 또 등기소에 가지고 있고. 네. 원본은 어떻게? 원본은 누구 줘? 신청인한테 주지. 네. 신청인한테 줘. 또 등기부. 또 뭐해? 각하되었다는 각하 결정 원본. 네. 너 이제 각하야. 예를 들어 뭐 서류에다가 각하를 통지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겠지. 네. 이 결정된 원본은 어디에? 등기소에 보관하고 요거에 복사본이라든지 뭐 다른 부본 있지? 이걸 등본이라고 해. 다른 한 부를 누구에? 신청인한테 줘. 이렇게 준다고. 오케이? 네.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정리하면. 네. 뭐 등기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우리는 등기소에 가서 일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지. 자, 자 문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의 촉탁은 이제 미등기 건물인데 이게 경매가 나왔어. 네. 그래 경매에 나왔다는 것을
등기에 기입을 해야 되잖아. 네. 네. 기입 등기 촉탁은 29조 이후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 네. 29조 2호 걸리면 어떻게 돼? 못해요. 이거 바로 그냥 각하지. 그냥 각하돼 버리지. 네. 보정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네. 강제 경매를 기입한다. 알았지? 네. 미등기 건물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 그 각하 시키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등기관 이름. 등기관이 자기가 하고 그리고 기입을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강제 경매를 누가 시킨 거야 지금? 법원에서 네. 강제 경매 시켰으니까 판사가 강제 경매 시켰는데 등기관이 싫어하고 안 하면 안 되지. 해야지. 네. 자, 2번. 가등기상의 권리 행사 금지 가처분은 29조 이하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야. 네.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네. 무슨 말이야? 가등기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뭐야? 자, 이전 있고 자, 1번이 뭐야? 1번은 일단은 소유권이 보존 등기 했지? 네. 그다음 이전 등기 했지? 네. 2번 가등기. 3번이 누군가 가등기를 했어. 네. 왜? 내가 가져오려고. 네. 근데 4번에 이걸 뭐냐면 이 가등기를 못하도록 본등기 본등기로 금지 가처분을 한 거야. 가처분. 네. 그럼 이 사람은 가등기를 본등기 할 수 있나 없나? 못해요. 못하지. 네. 본등기를 못하지. 못하려고 이 가처분을 했는데 요런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요런 가처분은 안 된다고. 요런 가처분은 안 된다. 알았지? 목사님 엄마가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은 안 된다. 알았어? 자, 3번. 유언자가 생존 중에 살아있어. 유언자가 살아있는데 신청한 유정으로 이전 청구 보존 가등기는 29조 2호에 해당한다. 네. 유언자의 유정은 언제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지. 죽어야 네. 사망했어야 그때부터 되는 건데 네. 살아있는데 나한테 유정했으니까 내가 저 부동산 내 이름으로 가등기 해야지 안 된다는 거야. 네. 죽을 때부터 효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9조 2호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신청서의 전세 금액이 계약서와 상이해. 그러면 이거는 8호에 해당한다. 8호가 네. 뭐죠? 8호가 뭐지? 바로 8호가 적극적 저축이네. 신청서 등기 원인정서. 원인정서에는 원래 뭐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신청서는 8천만이 적혀 있어. 네. 그럼 이건 8호에 해당한다.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채무자가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신청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신청하지 않을 사람이 신청한 거야. 맞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9조 3호로 안 된다. 신청서에 신청인의 기명 날인이 없거나 도장이 없거나 네. 대리인의 기명 날인이 없는 경우는 5호 사유, 소극적 저촉, 5호 사유. 네.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 네. 도장 찍어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각하시키면 안 되지. 5는 도장 찍으면 돼.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각하 사유. 신청서가 방식에 신청서 대법원 규칙에 맞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 뭐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다든지 뭐 서명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말로 침 발랐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자, 6호 각하 신청서에 기재한 부동산 표시가 잘못되면 6호지.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면. 네. 자, 이제 8절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까? 네. 지금 한 얼마나 했나? 저희 1시간 40분이요. 그래? 네. 잘 달려왔구나. 네. 지금 몇 장 했냐? 저희